네, 안녕하세요. 푸던사입니다. 프리미어리그 10라운드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 최근 분위기가 좋지 않은 두 감독의 경기였습니다. 현지에서 경질 더비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솔샤르의 맨유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1승 1무 3패, 누누의 토트넘, 누트넘은 최근 리그 5경기에서 2승 3패. 경기 분석 바로 가시죠. 레고. 먼저 라인업을 살펴보면 두 팀 모두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누 감독은 선수를 통해 변화를 줬는데 레길론을 빼고 벤 데이비스를 선발 출전시켰고 은도미아 아닌 로셀소를 선발 출전시켰는데 레길론 대신 벤 데이비스를 기용하면서 조금 더 수비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의중이 보였습니다. 솔샤르 감독은 선수와 포메이션 모두 변화를 줬는데 누누 감독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수비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백스리를 들고 나왔고 최전방에 카바니와 호날두를 배치하면서 352 형태. 참고로 카바니, 호날두 투톱은 리그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공격수 1, 2위입니다. 전반 23분 토트넘의 찬스이자 손흥민 선수의 슈팅 장면. 프리킥 상황 이후 손흥민 선수가 상대 뒷공간으로 침투하자 모우라가 연결해줍니다. 손흥민 선수는 왼발로 잡아놓고 곧바로 슈팅을 가져가는데 이게 슛이 뜨고맙니다. 프리킥 이후 상황이라 맨유 수비 라인이 제대로 정돈되지 않았고 손흥민 선수도 라인을 잘 타고 들어갔는데 물론 쉬운 찬스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마무리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34분에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에게 찬스가 옵니다. 케인이 경합 과정에서 볼을 뺏어낸 이후 손흥민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손흥민 선수가 그대로 몰고 가다가 마무리를 하는데 이게 완비사카 태클에 박히고 맙니다. 그래도 딱히 아쉽지 않았던 게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오프사이드지만 제가 이 장면을 이야기한 이유는 토트넘이 노려야 할 전술이 이 역습 전술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누볼이 오늘 경기에서 부족했던 것이 부분 전술과 숫자 싸움. 맨유가 수비 상황에서 5-3-2 대응을 갖추면서 토트넘은 측면 위주의 공격을 펼쳤는데 측면으로 공이 갈 때마다 대부분 토트넘이 숫자 싸움에서 불리했습니다. 2대1 패스든 3자 플레이든 부분 전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숫자 싸움이 돼야 되는데 토트넘은 일단 이 기본적인 게 안 됐습니다. 이게 전술적으로 안 된다면 선수 개개인이 더 뛰고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누누 감독은 당장 3일 전 28일 컵대회에서 주전 선수들을 뛰게 하면서 체력적인 부담도 컸습니다. 컵대회와 오늘 경기 모두 선발로 뛴 선수가 무려 7명. 반면 맨유는 지난 경기가 25일에 있었고요. 오히려 한 방은 전반 38분에 맨유가 터뜨립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공을 잡으면서 전방에 호날두를 확인한 이후 지체 없이 크로스, 뒤에서 넘어오는 어려운 공을 호날두가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이 골은 진짜 인정하기는 싫지만 클래스를 보여주는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득점 장면에서 큰 기여를 한 선수가 바로 누누 감독이 선택한 벤 데이비스. 클리어를 하려고 점프까지 했지만 머리에 맞추지 못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고 말았습니다. 토트넘은 실점 이후에도 여전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측면으로 나간 이후 부분 전술은 전혀 볼 수 없었고 오로지 개인 능력에 의한 공격 시도뿐. 그렇게 답답한 채로 전반 종료. 후반전에 누누 감독은 이른 시간에 교체 카드를 활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홈팬들한테 야유를 받는 진풍경이 나옵니다. 누누 감독이 전반전에 굉장히 잘해주던 모우라를 빼고 베르바인을 투입하자 야유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참고로 모우라는 전반전에 토트넘에서 평점이 두 번째로 높은 선수였습니다. 이에 대해 누누 감독은 경기 이후 인터뷰에서 팬들의 야유도 경기의 일부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나마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플레이를 하던 모우라가 없어지자 토트넘은 공격진으로 공을 보내지 못했고 토트넘이 전방으로 공을 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손흥민 선수가 상대 뒷공간을 침투한 이후 키핑하기. 그러다 63분에 토트넘이 한 골 더 먹습니다. 볼을 돌리는 과정에서 스킵의 실수로 공을 뺏기고 역습을 내줍니다. 역습 과정에서 호날두가 백힐로 가볍게 스킵을 따돌리고 카바니에게 스루 패스. 카바니는 툭 찍어서 마무리. 적어도 오늘 경기에서 체력적으로 부족한 토트넘이 해야 할 축구를 맨유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누누 감독은 스킵을 빼고 은돔벨레를 투입. 토트넘은 베르바인 투입 이후 베르바인이 손흥민 선수 대신 중앙에서 침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면 중앙에서 침투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손흥민 선수는 2선으로 나와서 플레이를 했고요. 하다하다 누누 감독은 이제 알리까지 투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전술적인 문제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85분 토트넘의 세 번째 실점. 정말 최악의 실점 과정이었죠. 수비 숫자가 충분한 상황에서 스루패스 한 방으로 레시포드한테 실점을 하는데 수비하겠다고 쫓아다니는 손흥민 선수가 안쓰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체력적인 문제 때문인지 토트넘 선수들은 쫓아가질 못하고 서서 그냥 지켜보더라고요. 여기서 또 라인을 못 맞춘 게 벤 데이비스.
그렇게 토트넘은 2013년 12월 이후 리그에서 아주 오랜만에 유효 슈팅을 하나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0대3으로 졌습니다. 스탯을 보면 터치, 패스, 점유율 모두 토트넘이 높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리고 코너킥을 10개나 얻어냈는데 이를 살리지 못한 점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토트넘 팬들 반응을 좀 살펴보면 누누 감독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새로운 감독 데려와라, 유럽에서 가장 비싼 티켓 가격, 유럽에서 가장 비싼 유니폼, 리그 최악의 감독과 회장, 누누 아웃. 내가 몇 년 동안 본 최악의 토트넘이다. 이건 누누의 역량 바뀌다. 팀을 더 잘 이끌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리고 누누 감독의 인터뷰는 경기만큼이나 답답했습니다. 상대가 조직력이 좋았고 우리는 그것을 뚫어낼 수 없었다. 방법이 없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답니다.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2선으로 내려서 연결고리 역할을 시킬 게 아니라 케인이 어차피 전방에서 폼이 좋지 않다면 전처럼 밑으로 내려서 플레이를 시키고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플레이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가장 잘 살리는 건 누가 뭐래도 케인이니까요. 토트넘의 다음 경기는 11월 5일 금요일 컨퍼런스 리그 경기, 비테스와의 홈 경기입니다. 다음 리그 경기가 에버튼이라 이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과연 컨퍼런스 리그 경기에서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지, 그리고 누누 감독은 과연 언제까지 토트넘에 있을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뉴 자르고 누누 데려온 건 진짜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